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목감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데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도 상당히가 아니고 많이 힘든 장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봤던 시장을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거의 한 5% 정도 올라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증시가 너무 추락을 하니까 무슨 그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양책을 쓰겠다 하는 그런 재료로 해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증시인데요. 어제 한 7.8% 빠졌다가 오늘 한 4.9% 한 5% 정도 반등을 해서 모양으로 봤을 때 아주 심각한 상황을 벗어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좀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문제는 오늘 장중에 선물 지수가 거의 한 2.7% 정도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물 지수 상황으로 보면 한 이 정도 빠진다고 이제 예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보니까 감세 정책하고 뭐 이런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행정부가 이야기했던 그런 시장 그 지원하는 그 부분이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회의감도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탈리아의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가고 미국도 계속 추가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한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이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이런 거는 돈을 갖다 쏟아부으면 올라가는데, 바이러스 이 부분은 돈을 쏟아부어도 공장이 문을 닫고 수출이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웬만큼 돈을 쏟아부어 갖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악재가 신종 코로나가 좀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기 전에는 쉽게 이게 방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세가 완전히 하락 추세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보는 엘리엇 파동 관점으로 보면 이 추락하는 이걸 이제 1파 하락, 2파 반등, 3파 하락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저는 차트 전문가가 아니고 차트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어떤 흐름은 보니까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좀 따르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빠지면 반등이 안 나고 다시 밀렸죠. 그래서 여기서 지탱이 안 되고 밀리면 여기서 떨어지는 이 위치 정도까지를 여기서 더 빠진다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 더 내려갈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내려갔다가 바닥을 다지고 돌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 선물 지수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아래쪽으로 빠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국내 증시가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밤에 미증시는 좋았는데 반등이 좋았는데 선물 지수가 한 3% 정도 빠져버리니까 다시 빠질 것이라는, 다시 내려간다면 이 아래쪽까지 내려가는,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보자면 한 이 정도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지금 1 빠지고 들어올리고 다시 빠지니까 여기서 이만큼 빠진 만큼을 다시 더 빠진다고 보면 거의 한 2선까지 오겠죠. 이런 정도까지도 열어놔야 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국내 증시가 선반영해서 이건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밤에 미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지난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밤에 미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올랐던 미증시는 중요하지 않고 오늘 우리 장이 움직일 때 미국 선물 지수에 더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코스닥 지수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져버렸습니다. 5분봉인데요. 약간 강보합으로 시작해가지고 밀리기 시작하더니만은 외국인이 줄기차게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그 코스닥에서
한 2,6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내 버렸는데요. 이건 아마 상당히 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10시에 확진자 발표가 있었는데 그 발표가 있기 전부터 밀었던 것 같아요. 10시에 발표했으니까 이때쯤 그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표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이 정도에 나왔다면 이 나오기 전에 벌써 밀었죠. 밀었고 이 발표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오늘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밀어버렸는데 이게 아마도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외국인들이 그 대거 물량을 털어버린 것이 아닌가. 뭐 나름대로 자기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환율이라든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그 환율 이런 요소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상황이 아주 안 좋다고 해석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환율이든 뭐든 간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신종 코로나가 확산세가 멈춰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제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가.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수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 수출길이 막힌다면 치명적인 어떤 상황이 올 것이다 해서 대거 던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만 봤을 때 아주 심각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코스닥뿐만이 아니고 거래소도 지금 오늘 외국인이 현물을 7천억, 선물을 한 3,500억 정도 현선물 동시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현선물 동시 매도 이 부분은 이제 뭐 그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들 아시겠지만 선물 부분은 이제 내일이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요. 매달 두 번째 주 목요일 날이 만기일인데요. 옵션은 매달 만기가 있습니다. 그 옵션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한 달 한 달 할 때마다 제로섬이라 그러죠. 옵션 만기일이 되면 그 자기가 가졌던 포지션을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매달 있고 선물은 3개월에 한 번씩 있습니다. 3, 6, 9, 12. 그래서 이번 달이 지금 3월이기 때문에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옵션 만기일 때는 크게 영향을 안 그렇게 심하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옵션 포지션이 그렇게 금액이 안 크기 때문에. 근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그 한순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 이제 그 혹시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선물 옵션은 코스피 200이라는 그 종목을 기준으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거래소에 200개의 우량한 종목,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이런 우량주들을 200개를 뽑아가지고 이 200개의 종목을 그 지수로 표현한 게 코스피 200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피 200 지수가 앞으로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를 가지고 베팅을 하는 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선물을 그 현 위치에서 매도를 쳤다면 내려가면 이익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고요. 선물을 매수했다면 올라가면 이익이 생긴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했다는 얘기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쪽으로 포지션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그 어려운 것은 그 선물하고 옵션을 이 합성 포지션이라 해서 한쪽은 내려가게 한쪽은 올라가게 막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얼마가 됐을 때 이익인지를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대강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매수 매도했는 걸 다 계산해가 그 프로그램 쪽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아래쪽 방향이다 그러면
만기날 외국인이 힘이 좀 강하니까 외국인 쪽에 붙어가지고 아래쪽 포지션으로 먹으려고 들어가는 뭐 이런 배팅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저도 옛날에 좀 하다가 많이 떨어 먹었는데, 지금 그 현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죠. 근데 단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날이다. 특히나 마지막 호가 때에 가면 한꺼번에 물량을 왕창 던져가지고 끌어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배팅을 쳐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물 거래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단지 내일은 그 실제의 어떤 흐름보다도 전망보다도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물량을 던졌다가 매수했다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렁거림이 더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막 팔고 있는 분위기로 봤을 때 지수는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불안 요소를 많이 가지는 날이었다.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이게 왜냐면 어제까지는 나름 좀 괜찮았어요. 들어올리는 힘도 있었고, 그리고 그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매수해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조금만 매수해주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외국인이 대거 매도해버렸기 때문에 흐름이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이걸 만약 밑으로 더 밀어버리면 지금 신용이 상당히 신용 잔고가 많기 때문에 더 내려갔을 경우에 거의 개인들 쪽에서 손절이 나올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벼랑 끝이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일반적인 뭐 조금 오르고 내리고 할 때는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냥 샀다 팔았다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으면 내일도 만약에 이 정도로 그 크게 빠지는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신용으로 매수해 갖고 있던 개인들이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빚이 계속 늘어나는데, 쉽게 말하면 1억 빌려가지고 풀배팅으로 쳐놨는데, 여기서 쳐놨는데 내려와가지고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다, 빚인데, 그죠? 그럼 이제 좀 더 있으면 꽝대 보면 1억이 빚이 되죠. 그래서 넣기 전에 반이라도 건지자 하고 만약 던지는 모션이 나와버린다면 투매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더 빠져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그 잘 안 나옵니다. 버팁니다. 깡으로 그냥 신용 더 땡겨가지고 그 내려오면 막 방어를 하죠. 근데 그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그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그 위치가 오게 됩니다. 저도 그 경험을 해봤는데요. 옵션 매매할 때 이제 그런 그 한계치를, 특히나 미수 풀배팅 하시는 분들은 그 한계치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내려오니까 여기서 물타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빠지니까 또 물타기를 했습니다. 미수로 풀배팅으로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더 내려오면 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어서 놔버리면 쭉 빠진다는 얘기죠. 이런 현상이 나올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순식간에 확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그런 위험성도 가지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특히나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불안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이고 제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너무 또 제 말을 믿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제는 하루에 한 번만 발표하기 때문에 10시쯤인데 한 10시 반 돼 갖고 발표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한 10시 반쯤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발표가 오늘 250명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130명에서 250명 해서 도로 더 늘어났네, 이런 이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건 해석을 내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 900명대를 고점을 찍고 쭉 계속 줄어들다가 어제 130명 나온 게 특이한 케이스랍니다. 주말 동안에 검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검사를 많이 안 하니까 확진자가 적게 나오겠죠, 비율로 봤을 때. 그래서
특이하게 적은 날이었고, 오늘이 이제 정상적인 그 검사했는 수치에서 한 250명 정도 나왔다. 그래서 아직까지 꺾이고 있는 그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국내에서 다시 확산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 내일 발표 정도까지를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그 신도림 그 건물이 워낙 큰 건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그 교환원들 뭐죠? 전화 교환은 아닌데 그래서 용어가 있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지금 그 확진자가 90명 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층에 있는 그 사무실에서 딱딱 붙어 있는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신천지 교회에서 확산되듯이 그 집단 자체에서 한 90명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으로 가서 또 가족들까지 전파시켜서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또 그 층 말고 다른 층에 있는 그런 교환 직원들을 또 검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대구 쪽은 조금 진정됐기 때문에 내일 발표를 보면 확산자가 진정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더 확산되는지가 보여지지 않을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가지고 섣불리 속단하기는 조금 이르다. 내일까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많이 밀려버린 거는 아마도 외국인이 그 미 증시가 많이 빠질 것을 예상을 하고 던져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라든가 미국 같은 그다음 중동 지역이 확산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런 연유로 해서 그 외국인 매도로 해서 빠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진정이 되려면 내일 확진자 발표할 때 국내 확진자가 250명보다는 작게 나와줘야 그나마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모두 신종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제가 매매했던 걸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잘하지도 못한 거라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장 시작할 때 그 한국알콜 추가로 좀 매수도 했고요. 그 다음 대봉 LS는 6,930원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거 그 못 올라가더라고요. 좀 좋게 봤는데 밀리고 나서 들어오지를 못해가지고 6,930원 이 정도에서 가지고 있던 거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알콜을 승부를 보기 위해서 추가로 매수를 했는데요. 좀 오르다가 힘을 못 쓰길래 다시 또 정리를 했었고요. 단타로 더 갖다 놔도 좀 했었고, 오늘 조금 수익이 났었는데 그건 이제 R스포트라는 종목에서 수익이 났었습니다. 이게 3,310원에 제가 발견한 게 여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발견한 시점이. 이건 어떻게 해서 발견했냐면, 종목 찾아낼 때, 제가 했던 동작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스푸트라는 종목은 제가 오늘 처음 본 종목인데요. 어떻게 해서 바로 이 매수를 여기서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오늘 링네트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상승하는 모습이. 근데 좀 특이한 게, 링네트는 안철수 관련주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안랩하고 선희전자, 까뮤인식 다 밀리는데 링네트 혼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5분봉입니다. 링네트 혼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올라가지? 이럴 때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게 게시판입니다. 링네트 게시판에 들어가서 글을 딱 보니까요. 여기서 이제 이 내용들 다 읽어표도 없이 제목만 보면 대충 압니다. 이런 식으로 글이 나오죠. ECS, R스포트, 뭐 이렇게 KTCS, 이 종목은 제가 미처 못 봤는데 하여튼 이게 어느 게 대장인가 이런 글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무슨 일인가를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이 종목들을 이제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R스포트를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R스포트가 3,310원일 때 누르고 나서 다시 들어 올릴 때 이때 매수를 한 겁니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매수를 한 거죠.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R스포트를
3,295원에 3,295원이니까 3,310원. 손해보고 팔았나요? 그 샀다 팔았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알스포트를 3,510원에 정리를 했습니다. 3,515원, 3,510원, 3,515원 여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3,515원 여기쯤에서 모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는 게 약간 수익을 올렸고요. 그 다음 한국알코올을 뒤에 다시 잡았는데 여기서 잡았는데 이걸 여기서 다 팔아버린 게 이게 좀 치명적이었어요. 750원 800원 여기서 팔았네요. 대충 한 이 정도에서 그냥 다 팔아버렸는데요. 팔고 나서 마지막에 들어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일단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던 종목을 전부 다 매도를 하고, 그 다음 다시 매수 들어가려고 하니까 겁나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정리 다 하고 나서 이제 뭘 잡으려고 그랬느냐 하면 MH 에탄올하고 이 종목이 진짜 대장이에요. 마지막에 갭으로 띄우는 거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서 거의 24%까지 날려버렸죠. 이 종목 뜨기 전에 이 종목하고 그 다음에 한국알코올하고 그 다음 KM 웰크론 이래갖고 이제 신종 코로나 관련주를 다 잡으려고 이제 매수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7종목을 시즌까지 해서 이쪽으로 포지션을 쫙 깔자. 왜냐하면 지수가 계속 밀리니까 신종 코로나 확산해서 내일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잡으려고 딱 생각했는데 지수가 너무 빠지니까 같이 따라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신종 코로나 관련주도. 그래서 불안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냥 하루만 참자 이러고 이제 추가로 매수하지 않고 현금 100%인 상태로 멈췄습니다. 이건 진짜 참았습니다. 사고 싶었는데 조금 빨리 MH 에탄올하고 한국알코올을 잡았다면 아주 좋았을 뻔했는데 조금 놓친 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 이 MH 에탄올 이게 진짜 무슨 재료가 떴나요? 마지막에 이렇게 뛰어버렸네요. 일단 놓친 고기가 아깝다고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포지션을 다 정리하고 내일 상황이 어떨지를 몰라서 모두 정리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좀 아깝네요. 그죠? 이걸 돌릴 때 잡았어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오늘 다 정리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778만원이 됐습니다. 해서 오늘 플러스 13만원이고요. 일단 포지션은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가 많이 확산하는다는 확신만 쓴다면 마스크 관련주라든가 혹은 소독약 관련주라든가 진단키트 관련주 이런 쪽으로 매수를 했을 텐데 아직까지 국내에서 그렇게 확산한다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신도림 건물 이외에는 되게 심각한 뉴스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도 지켜보고 내일 확진자 숫자 발표 나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알스포트하고 ECS는 원격 지원 관련주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원격 지원 관련주에서 보유 종목은 없습니다. 다 팔았거든요. 다 팔아버렸고요. 원격 지원 관련주에서 ECS라는 종목이 대장으로 보여지고요. 알스포트가 그 다음 따라가고 있고 닉네트가 그 다음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스포트에서 수익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알스포트 게시판에 가니까 ECS가 대장이라는 글이 나오길래 찾았는데 너무 늦게 봐가지고 상한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빠지면 들어가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끝까지 상한가를 유지했습니다. 이건 보면 딱 상한가 느낌이 딱 납니다. 내일 또 날아가겠죠. 이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도림 거기에 전화 교환원들이 대거 확진되고 나서 재택근무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콜센터 직원들이 재택근무하려면 원격 지원 서비스가 돼야 되겠죠. 원격 지원은 이제 주로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 컴퓨터가 만약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컴퓨터 고치는 업체에 연락하면 원격 지원을
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라 그러고 나서 비밀번호를 딱 치면 이 컴퓨터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서비스 센터 직원이 제 컴퓨터를 마음대로 만질 수 있게 돼요. 그럼 이제 저는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마우스가 막 움직이면서 막 고칩니다. 이게 이제 원격 지원인데요. 이런 원격 지원이 돼줘야 이제 텔레마케팅 전화 교환들이 뭔가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원격 지원하고 관련되는 일을 하는 회사들이 이제 ECS하고 R스포트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항상 실적을 보는데요. R스포트도 괜찮아 보였어요. 보시면 원격 지원 시장 점유율이 국내 1위, 일본 시장 1위, 아시아 시장 1위를 차지하고 해서 아주 좋게 나옵니다. 좋게 나오는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유동 물량이 2,700만 주, 물량이 좀 많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실적 부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긴 한데요. ECS를 보니까 실적이 조금 더 괜찮고 이게 저게 돼요. 유동 물량이 8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대장으로 끌어올리고 R스포트가 뒤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R스포트 이야기하면서 가만 보니까 이건 한번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건 높이 올라가 버렸죠. 비싸서 안 사겠습니다. 가격만 괜찮다면 사고 싶었었는데 일단은 그래서 오늘 장에서 가장 돋보였던 종목이 원격 지원 관련된 종목들 ECS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R스포트가 거의 뭐 얘도 대장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이 강하게 올라갔고 이것 외에도 더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찾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링네트까지. 근데 링네트는 그렇게 강하지 못하는 걸로 봐서 얘는 빼고 R스포트나 ECS를 매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소독약 관련한 이 종목 쪽하고 그 다음에 원격 지원 관련한 이 종목들 이 두 테마가 가장 강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일 장에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가능하면 내일 확진자 발표 나올 때까지는 매매를 하지 않고 우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좀 겁이 납니다. 지금 워낙 빠르게 막 휙휙 날아다니고 한번 잘못 물리면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로 급출하게 버리기 때문에 특히나 내일은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더 밀어버려서 긴 음봉이 나와버린다면 투매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불안한 날이 될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많이 불안하죠.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워낙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내일장도 조심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무리하지 말고 어차피 다 팔고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요. 한 100만원 정도만 가지고 원격 지원 쪽에 이쪽 종목 쪽으로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신종 코로나 쪽은 확진자가 줄어들면 또 확 또 떨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 같은 종목들은 힘을 못 쓰죠. 중국에서 수출하고 이러면 이제 중국산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재미없다 이렇게 해서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관련주는 종목마다 흐름이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때가 됐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내일 이쪽으로 원격 지원 관련주 쪽으로 한 100만원 정도만 가지고 단타를 하는 정도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워낙 불안한 장이라서 잃지 않도록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3만원 수익이었고요. 나름 뭐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선방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상당히 안 좋은 흐름입니다. 대응 잘 하셔서 손실나지 않도록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